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고,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저같이 힘들 때가 있었고 또 그럴 때가 있으셨겠지만, 누구나 그런 업다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생했었을 때를 생각하면 뭐 다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다가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 그 한국의 대기업이 미디어 사업하러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김아묵의 상무가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왕징이라는 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5만 명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미디어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방송을 했느니 한국에서 뭐 자기가 뭐를 감독을 했었더니, 그 명함을 받으면 무슨 그룹이야. 중국 그룹인데 한국 측 총감독이야. 한국 측 총감독. 그 명함 뒤를 뒤져보면, 뒤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사람 이력이 쫙 써 있어. 뭐 항공 무슨 뭐 KBS 뭐 하고 한국의 MBC 뭐 저거 뭐 써 있고.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다 허접한 프로그램들이야. 허접한 것들, 막 뭐 시청률도 별로 안 나오고, 뭐 아침에 하는 뭐 밝아오는 농어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조명 감독을 했었더니 뭐 이런 것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조명 감독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경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연출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되면 슬금슬금하게 이제 또 꼬리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지. 어쨌든 나는 뭐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한국에 있을 때 메이저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급이 틀리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멀어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자들이.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했다 그런 것들도 거기 와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니 뭐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송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꼬랑지 내리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도 그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저랑 연결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뭐 프로그램 예전에 좀 제대로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 팀들하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팀들은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돈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를 뭐 고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방도 하나 내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 차장 부장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감독님은 지나가는 개도 볼 시간이 없다. 이제는 프로젝트를 우리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시간을 내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거 프로젝트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뭐 포부가 아주, 저도 뭐 이제 뭐 고생 끝이다 이제 뭐 그러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됐었냐면, 그때 그 회사에서 다 모았어요. 한국에 있는 뭐 우리나라 대형 음반사들 있잖아요. 무슨 어디 뭐 SM 또 그다음에 뭐 그런 회사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무실을 이제 같이 쓰면서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방 하나씩 다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뭐 HQ 사이더스라든지 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얼굴들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뭐 잘못했어요? 그 이제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뭐 시장 조사에다, 나는 하루가 배고픈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재원에다가 뭐 자식들 학비도 다 대줘. 외국인 학교 다니는 것까지 비용 다 대줘. 그러니까 나랑은 레벨이 완전히 틀리지. 나는 그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계속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때에 있었던 게 고마워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발달된 데인데 그 상업지구죠. 임대료 뭐 상상할 수 없이 비싼 데고. 근데 그런 데서 있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좀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이 환경을 좀 먼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돈도 좀 빌리고 뭐 형제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빌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사를. 근데 그 양반들은 다 코리아타운 근처에 사니까 뭐 제일 비싼 데를 살지. 그러니까 뭐 집이 어디세요가 제일 먼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슨 그 스튜디오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똥바에서 있는데 이제 이사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뭐 그렇고 속 없는 소리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이사 와서 거기 아파트를 이제 이사해서 저기를 하고 있다가 또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무실 아닌 사무실도 좀 오피스텔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꾸려놓고 이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제 물론 내가 그쪽에서 이제 사무실을 쓰지만 또 내 개인 사무실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 언젠가 또 한 번쯤 올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한국에 있는 예능 프로를 그 대기업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요. 갖고 오면 거기다가 중국어 자막을 입혀가지고 중국 인터넷 매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광고 수익을 나누고 그래서 중국 회사들하고 광고 수익을 쉐어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 번 보는데 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쉐어를 하기 위해서 자막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 작업을 내가 맡았어요. 하는데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있었던 그 김 땡땡 암흑의 카메라 감독이라고 저한테 들어와서 같이 뭐 해보자고 왔다 갔다 하던 놈이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 기간에 같이 있었어요. 물론 잠자리는 걔는 왕징에 다른 데 있었고 했는데 내가 술자리에 그 녀석을 데리고 나간 거야. 그래서 거기 대기업 임원들하고 부장들을 내가 소개를 시켰어요. 내가 소개시키면서 얘기를 한 거야. 일을 하면 내가 너랑 같이 한다. 그러니까 너 개인 영업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걔는 옛날에 내 앞에서 담배도 못 피던 애야. 카메라 처음 배울 때 나한테 배웠던 애라. 그러니까 뭐 나도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뭐 조금씩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또 술 한잔 하러 가게 됐네. KTV로. 거기서 내가 노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쓱 보니까 지명음을 돌리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했어. 내가 그 뭐 화를 내겠어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애구나 생각을 한 거야. 결국엔 걔가 나랑 경쟁자가 돼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 암흑의 땡땡 그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걔한테 쫙 붙어가지고 걔 접대하고 따로 불러내서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해진 건데 그 마침 공교롭게도 그 차장놈이 그거 담당이었어. 그 자막 담당. 그러니까 걔한테도 일을 조금 주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70%를 하면 30%를 걔한테 좀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는데 어떻게 해? 내 클라이언트인데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한 편당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줬으면 걔는 40만 원을 줬어. 나중에 알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만 원이니까 제작비가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도 회사니까 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싼 애들을 시키는 거야. 자막하는 애들을. 또 번역하고 그러는 애들을. 그러니까 조선족 애들도 쓰고. 그래서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말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뭐 부장님 뭐 그러면 전부 장관이라고 나와. 장관님 뭐 이러고 인차 빨리 가시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맞는 거야. 그런 번역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 인터넷 회사에서 봤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런 컴플레인이 다 나한테만 들어온 거예요. 걔한테는 안 들어와요. 걔는 따블로 받으니까 좋은 애들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30몇 명을 내가 데리고
전부 번역을 시켰어요. 주간 야간 교대로 해서. 그러니까 야간 조들은 야간 조들이 와서 밤새도록 하고 가고, 걔네들이 가면 또 주간 애들이 와서 같은 자리에서 컴퓨터 30개 놓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컴플레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놈이 배신을 하게 되니까 나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 후배 놈이 배신도 하고 또 그놈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경쟁회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왕징이라는 코리아타운에서 우연히 거기가 좁아요. 저기 한국 뭐 술집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어. 저녁 시간 되면 걔도 밥 먹으러 나오고 나도 밥 먹으러 나오면 만날 확률이 되게 많죠. 그래서 만나면 걔도 어색하게 뭐 인사하고 그러면 야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웃으면서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그 자막 작업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터넷 회사하고 이제 뭐 이건 사업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적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을 어느 정도 만지는 듯 하다가 애들 인건비로 다 준 거예요. 그럼 막판에 내가 돈을 못 줬어요. 애들 그 30명 애들을 사무실에 몰려가지고 돈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 근데 그날 약속을 못 지켰어. 근데 애들이 또 온 거야. 또 왔는데 애들이 나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못 나가게 화장실 하면 화장실 쫓아오고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애들이에요. 뭐 거기 한족도 있고 한족 중에서 한국어 전공한 애들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실력이 별로 안 좋지. 어쨌든 그런데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저건 내가 운동화를 하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앉아 있고 걔네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야. 내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너는 우리한테 월급도 안 주면서 신운동화 사서 신느냐고. 그래서 이거 작년에 산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저거 하면서 우리한테 월급도 안 주냐고 막 개망신을 주는 거야. 막 뭐 와서 막 울면서 막 잡아당기는 애들도 있고 막 저거하고. 나는 걔네들을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면 외지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안 주면 걔네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거야. 월세를. 그러니까 난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도 돈이 없는 거야. 왜냐면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온 거를 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걔는 한번 번역을 하면 걔가 퀄리티가 어쨌든 간에 걔한테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받고 들어오면 다시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더블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난 남는 게 없는 거. 오히려 악까지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잘못한 거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도 끝났지. 그 다음에 뭐 큰 프로젝트 하자고 그러는데 대기업이니까 그냥 만만디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지. 나는 인건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끝나고 거기도 사무실도 폐쇄하면서 컴퓨터 팝도 팔고 했는데도 그거를 다 못했어요. 그 책상도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 수거해 가는 애들이 뭐 2천 원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도 그렇지만 헐값에 그냥 다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점점 날짜는 다가와서 거기도 이제 월세도 나가야 되지. 그런데 북경에 내 고등학교 동창회들이 한 7, 8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회들이. 거기 뭐 삼성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뭐 개인 사업하는 애들도 있었고. 내가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정땡땡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그러면 술을 좋아해. 술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술집 가면 혼자 가가지고 술 한 병 시켜놓고 한 이만큼 먹고 아가씨 데리고 2차 나가고 다음날 와서 뭐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이만큼 먹고 아가씨 데리고 초이스만 하려고 그거는 한 병 시켜놓은 거야. 술을 양주를. 그러니까 마담들이 대부분 조선족 사람들인데 저 정 사장님은 뭐 저렇게 하면 우리는 술 장사 어떻게 해요? 맨날 아가씨만 초이스 해가지고 나가니까 아주 속상해 죽겠어. 막 그런다고.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걔도 큰 사업은 아닌데 그 친구는 뭐 했냐면 그 기업들한테 전산 같은 거 깔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전산화 작업인가 하여튼 그런 거 했었어. 그래서 기술자들 데리고 했었는데 지 밥벌이는 하는 애야.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없고 이제 계속 또 쪼달리고 애들 정리해주고도 돈이 모자라니까 걔네들도 다 약속을 한 거야. 너희들 못 준 거는 뭐 다
다음 달에 뭐 얼마씩 갚아주겠다 뭐 약속하고 이제 어쨌든 겨우 달래가지고 어쨌든 망신도 당하고 하여튼 그래서 끝난 상황이라고.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저거 하는데 진짜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진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진짜 쌀이.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야, 쌀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진짜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 밥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쌀이 없으니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방에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 이렇게 뒤져보고 이렇게 했더니 저 구석에 밀가루가 이만큼 있는 거야. 밀가루가. 그래서 밀가루가 있는데 그거를 수제비든 무슨 해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이제 수제비를 떠가지고 이제 먹고 반이 남았어. 그래서 이건 내일 뭐 칼국수를 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닐로 싸가지고 이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수제비를 해서 먹는데 김치도 없어. 그냥 국물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건지 알죠? 플라스틱 통에 김치 건더기 몇 개 떠 있고 국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제비를 떠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릇을 놓고 먹는데 저는 라면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수제비나 무슨 이런 것만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다들 어려웠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수제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울 때니까 먹을 데가 없을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 후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날따라 먹었는데 신물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 김치 국물에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디 또 아픈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상하게 신물이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밀가루 저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제비 먹다 남은 게 퉁퉁 불었기도 하고 그래서 못 먹겠어.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 그래서 그 밀가루 남았잖아요. 그래서 칼국수를 하려고 이제 칼국수를 조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쓸어가지고 했는데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그냥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젓가락 먹다가 말았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는요 국제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100위안짜리 이렇게 카드 뭐 즉석 긁는 복권처럼 그걸 샀어요. 사면 거기 코드 번호가 있어. 그럼 긁으면은 그 핀 번호 나오면 그걸 입력을 하면 통화를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정아무개라는 친구한테 동창이니까 전화를 했어. 웬일이냐? 그래서 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1,000위안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1,000위안이면 얼마? 네, 13만 원? 13만 원 정도. 13만 원 더 되지. 한 15만 원, 5, 6만 원 되겠다. 15만 원. 그러니까 160, 130, 140 뭐 이럴 때니까. 이 녀석이 한다는 얘기가 야 친구들끼리 돈거래 하지 말자 이러는 거야. 십몇만 원에.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전화할 건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막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그게 100몇만 원도 아니고 동창이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어울렸는데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막. 눈물도 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유학생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뭐 나랑 나이 차이가 몇십 년 나죠. 전화한 거예요. 네. 나 지금 지금 왕징에 한국성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갑을 안 갖고 나왔는데 500위안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러세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내가 돈이 없을 거라고 상상들 못한 거예요. 500위안을 빌려. 그래서 그걸로 쌀 사고 뭐 전화 카드 사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버텼던 기억이